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봉스포츠의 봉화씨입니다. 자, 이제 6월 1일 금요일 벌써 또 새 달이 되었습니다. 6월달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 뉴스 아주 폭주하는 새 달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4일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가 개막을 해서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9번 연속 1986년 이후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으면서 아시아 1위 기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5개 나라밖에 달성하지 못한 연속 출전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축구 이벤트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표팀이 트리니다드 토바고한테 져가지고 북중미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30여 년 만에 월드컵에서 탈락하면서 러시아 팬들의 실망감도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땅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해 줘야지 많은 관광객과 시청률과 관심을 받을 텐데 강대국, 라이벌 강대국이 탈락함으로써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관광객들 상당수도 러시아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는 후문입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럽에서도 최강 국가로 꼽히는 4번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도 유럽 예선에서 스웨덴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역시 50여 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탈리아를 꺾고 본선 무대를 밟은 스웨덴, 바로 18일 날 대한민국과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국가는 16강행 확률이 커지지만 첫 경기부터 패할 경우 지는 나라는 2라운드 진출 꿈이 거의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그런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팀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벌어진 자국에서 벌어진 평가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한테 1대3으로 완패해가지고 러시아로 떠나기 전 마지막 홈 경기 평가전에서 2골 차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을 신태용 감독이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손흥민이라든가 기성용 득점에 실패했고 보스니아는 이번 월드컵에 본선에 나가지 못하는 나라지만 한국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시차 문제라든가 비행기 여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함을 극복하고 3골을 빼내는 그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한국 팀의 아주 좋은 예방 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팀도 지난해 12월 한국 대표팀한테 4대1로 완패를 당한 이후에 각종 A매치 평가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진운이 저희보다 좋은 편이죠. 폴란드, 콜롬비아, 세네갈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16강은 누구보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알리 호지치 감독도 전격적으로 해임을 하고 월드컵 직전에 요코하마에서 벌어진 평가전 여러 차례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일본 팀은 이번에도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팬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보다도 못한 일본의 축구 인프라와 노력과 팬들의 열망, 우리가 과연 아시아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겠냐 이런 자조 섞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팀 비록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한테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6강 희망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웨덴 바이킹의 후손이죠. 북유럽의 강자 이탈리아를 꺾고 본선에 오는 스웨덴 첫 경기에서 올인을 하고 여기서 이길 경우에는 2차전 역시 중남미의 맹주죠. 멕시코와 2차전을 가지고 3차전은 역시 지난대 챔피언으로 2연패를 노리는 독일하고 갖게 됩니다. 3차전 독일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1차전 스웨덴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2차전 멕시코전도 이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겨가지고 1승 1무 1패 정도가 돼야지 승점 4점으로 16강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탈락하는 최악의 악몽을 겪은 바 있습니다. 주장 기성용은 4년 전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 이번에는 나를 포함해서 누구 모두 정신 차리고 거칠게 본선에서 몸을 아끼지 말고 뛰자 이렇게 선수들을 독려했고 손흥민 역시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 대표팀에만 승선하면 호흡이 잘 안 맞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나 자신부터 반성해야 되고 이제 2주일 앞으로 온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 희망에 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독일 팀 한국과 같은 조로 한국과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조별 리그에서. 그런데 그 2연패를 앞두고 레브 감독이 그 3가지 금지령을 선수들에 내렸습니다. 첫째는 술, 그 다음에는 그 애인 또는 와이프와 러시아에 입성한 뒤부터는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셜 미디어 금지. 경기장 안팎이나 호텔 안팎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스마트폰에 올리거나 하는 행동을 일체 금지하고 4년 전에 그 우승을 차지하고 아르헨티나를 연장전에서 이겼죠.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 레브 감독이 유럽의 그 손꼽히는 명장인데 이렇게 3가지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월드컵 대회에서 2번 연속 우승을 이룬 나라는 하나도 없다. 56년 전 브라질의 2연패가 처음이자 마지막 연속 우승 기록이었다. 우리 독일은 2018년 그런 56년 만에 2연패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행위도 내가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우리는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이 한국과의 그 같은 조에 속했지만 뭐 독일이 2라운드 진출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위 자리를 놓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한국, 스웨덴, 멕시코 3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독일에 이어서 그 2라운드 진출의 꿈을 이룰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구 소식으로 가보면은 클레이튼 커쇼가 한 달 만에 팔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홈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그 실점도 사실은 주자가 홈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를 다저스 벤치가 알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그 점수를 준 거긴 합니다만 1대2로 아쉽게 석패를 했죠. 그 커쇼는 5이닝 던지면서 1실점 1대1 상황에서 강판됐기 때문에 승패와는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팔이 아닌 허리, 등 쪽 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MRI를 찍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요즘 30살이 넘은 클레이튼 커쇼가 자꾸 작년부터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는데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이번에는 허리 쪽에 아픔을 호소하면서 또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유현진 투수도 빨라야 7월에 마운드에 복귀할 예정인데 다저스의 선발 투수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과연 작년에 이어서 월드컵 2연속 출전이 가능한지 의문부호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수도인 워싱턴 DC의 안방인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다저스 선수가 얼마나 많이 올스타 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주 3위고 5할 승률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여름 이후에 다저스가 스포트를 올려가지고 작년처럼 그 결승 무대에 올라서 30년 만에 통산 7번째 월드 시리즈 타이틀을 지배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